아이와 얼른 만날 걸 그랬다. 큰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다. 아침마다 침대 한켠에서는 그날치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어서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학교 늦어. 아이는 5분이라도 더 잠을 지키려고 용을 쓰고 아내는 그 잠을 빼앗아 얼른 일으키려고 기싸움을 한다. 건넌방에서 두 사람의 티격태격을 듣고 있던 나는 조용히 방문 앞에서 아내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손짓을 한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내를 뒤로 하고 나는 대뜸 말한다. 어젯밤에 하다만 게임 말이야. 거기서 변신하던 큰 공룡 이름이 뭐였지? 그때까지 징징대던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펴진다. 변신 아니야, 진화야. 맞다, 진화였지? 아빠가 깜빡 까먹었네. 근데 진화한 다음엔 정말 미사일이 나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진화지. 이쯤 되면 큰아이의 꽉 감긴 눈이 떠진다. 그러면 나는 슬쩍 묻는다. 어떡할까? 우리 얼굴에 물 한번 묻혀볼까?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난 그런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저벅저벅 욕실로 향한다. 그러고 나면 힘들지 않게 등교 준비를 할 수 있다. 아내는 이런 내 행동을 마법 같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아내 덕분이다. 아내가 엄한 엄마 역할을 맡아주니 내가 친구 같은 아빠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아내가 아이들을 어르고 놀아주는 일에 몰두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빠 역할을 해내야 할 거다. 아내가 딱딱한 쪽을 맡아준 덕분에 내가 부드러운 아빠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과 매 순간을 꽉 채우며 즐겁게 보내지만 예전에 나는 어리석게도 자식이 꼭 있어야 할까 생각하며 살았다. 결혼을 하고도 4, 5년 동안은 아이 생각이 없었다. 아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하던 때이기도 했고 나 또한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밤낮으로 몰두하던 시기였다. 손주 소식이 들려올 기미가 없자 우리 부모님은 퇴근을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동갑인 나와 아내가 30 중반에 다가설 즈음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이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무렵에 들었다. 준비된 부모에 대한 환상은 없었다.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본 경험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좋은 기준이 되어 주었다. 어차피 서툴 것을 각오하고 하나하나 배워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결혼 생활도 낯설고 서투르기 짝이 없는데 새롭게 만나는 아기와의 관계는 또 얼마나 어색할지 상상하기 힘들었다. 아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제 역할을 해낼 거란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거라고 난 생각했다. 덕분에 아이가 태어난 뒤 여유롭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떨 때 아이가 크게 웃는지, 무슨 일을 겪을 때 짜증을 내는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켜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꼈던 게 더 맞는 표현일 거다. 나는 마음을 내보일 때 항상 여지를 두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게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그럴 수 있는 건 믿음 덕분인 걸 깨달았다.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솔직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 아빠 노릇이 뿌듯해졌다. 다행히도 내 일이 정기적인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제법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한창 일할 시기에 집에 들어앉으니 주변에선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이 무척 흥미진진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느낌은 더욱 생생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마음이 설렜다. 둘째가 태어난 뒤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에게 예쁨 받는 게 틀림없어. 두 아이는 참 다르다. 첫째는 신중하고 둘째는 거침이 없다. 4살 터울이 지다 보니 한동안은 따로 돌보아야 했다. 내가 큰아이와 놀아주고 둘째는 아내가 맡았다. 요즘은 둘이 어울려서 함께 놀곤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역할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넌 장남이고 착한 아이야. 말썽을 부릴 리 없지. 이런 말에 갇혀서 30년간 힘들었던 나로서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려 했었다. 신중하던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거침없던 아이가 수줍어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저녁을 먹은 뒤 잠잘 준비를 끝내면
하루 중 가장 한가로운 때가 온다.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각자 편한 자세로 시간을 보낸다. 아내와 아이들은 텔레비전에 빠져들고 나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펼친다.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묻는다. 이 상황에서 일하는 게 가능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아내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래서 한가할 때 노트북을 펼치는 나를 신기해한다. 그런데 아내가 모르는 게 있다. 가족들 곁에서 글을 쓰는 게 나한테는 가장 여유로운 때라는 걸. 환절기라 그런지 며칠 전부터 두 아이가 함께 콜록거린다.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먼저 옮아오고 큰아이도 얼마 뒤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유행인지 병원에서 만난 다른 집 아이들도 다들 증상이 비슷하다. 1시간을 기다려 진찰을 받은 뒤 약을 지어왔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자면서 기침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서 걱정이다. 저녁 되면 어김없이 집에 있는 나한테도 아주 드물게 외출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반갑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즐겁다. 아이들과 있을 땐 맛보기 힘든 매콤한 음식이나 기름진 안주도 식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바깥에 있으면 조바심이 난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침대에 얼른 뛰어들고 싶어서 말이다. 작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아빠 머리를 쓰담쓰담 해달라고 조르고 나머지 한 손으론 큰아이의 배를 간지리며 깔깔대는 소리를 듣고 싶다. 힘들게 잡힌 저녁 약속이지만 시계가 9시를 향해 가면 이제 그만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싶다. 같이 목욕도 하고 게임도 하고 낮에 있던 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왜 지금 바깥인지 심통이 난다. 맞다. 아무래도 난 아빠 노릇이 천직인 것 같다.